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주 시민의 참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외우고 넘어갈 건데요. 시민 불복종이 수능에 나오는 주제 12번이고요.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위가 바로 시민들이 이 민주사회에서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 제목을 통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시민 불복종 행위는 시민이 민주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쓸게요. 뭐 아주 부정의한 사회나 민주적인 것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쿠데타나 혁명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이뤄가야 되는 그런 이제 독재사회 이런 곳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의 민주적인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됐죠? 이 기호를 다시 한번 표시하시고 제목을 외우고 아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밑으로 내려오셔도 이제 통합사회 같은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만 살리고 우리 넘어갈까요? 시민 참여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시민불복종이. 그리고 내려와서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니까 이런 걸 시험에 이제 뭐 서술형으로 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민 불복종에서 뭐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편안하고 쉬운 내용이니까 눈으로만 읽어두시고 나중에 어려운 거 많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5번 선지로 이렇게 나왔을 때 헉 하고 이제 틀리지 마시고 당연한 내용이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중요한 시민 불복종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너무 중요해요. 네, 12번 문제이고요. 12번 주제이고요. 시민 불복종입니다. 자, 크게 한번 쓰세요. 우리가 공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소로 3명인데요. 룰스, 싱어라고 해서 이렇게 3명의 학자를 표시해서 이 사람들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내렸는지를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뒷페이지에 원전 탐구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나눠준 수특 프린트에서 하얀 프린트 있죠? 같이 살펴봐야 돼서 이 교과서 페이지 원전 탐구 그리고 수특 프린트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선배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럴 때 가장 이제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단원 선생님 시민 불복종이라고 해요. 오히려 분배정의나 교정적 정의는 그 사람들 외우고 그에 따른 비판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거 공부하면 되는데 시민 불복종은 아무리 공부해도 그 언어 표현에 따라서 너무 이제 체감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첫 번째 줄부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게 돼도 이 단원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민 불복종. 먼저 단어의 뜻. 시민 참여에 한 형태입니다. 이런 것이 동그라미 5번 선지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고요. 외워야 될 것 표시하면서 같이 갈까요?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부정의한 사회에 아주 심각하게 독재 체제인 사회, 그 다음에 정치 체제 자체가 민주적이지 비민주적인 곳에서는 지금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먼저. 그러니까 한 번 더 쓸까요? 정치 체제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정의롭지 못한 법 몇 개, 그 다음에 정책 몇 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 체제를 변혁하거나 아니면 정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시민 불복종에서 오답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줄.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의에 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합니다. 나 이 법 안 지킬 거야. 왜냐면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지. 라고 위법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서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은요,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상위의 자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기억나시죠? 법을 바꾸고 정부의 일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이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롤스는 여기 롤스 우리 배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나와 있죠? 어떤 법? 심각하게 위배할 때인데요. 롤스가 정했던 정의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두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할 때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떠한 법이 있는데 그 법들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위반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막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을 해서 좀 더 민주적인 사회 통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네, 시민 불복종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법에 대해서 존중심의 토대를 파괴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다.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 그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당화 조건 옆에다가 방법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썼을 때는 그거 시민 불복종 아니고 폭력행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밑에를 보고 선생님이 올라와서 간디의 이야기의 사례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시키는 이제 조건을 만족했는지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시민 불복종은요, 밑으로 내려가서 짠, 행위의 이제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정당. 아이고, 됐나? 지우고 다시 할게요. 먼저 시민 불복종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인도 국민의 공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소금법 폐지를 행진하였다. 소금법 폐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간디가 이 법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이 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행진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자신에게 불리한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사익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또 다수이긴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것 때문에도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필기 한번 할게요.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 법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것. 다음 문단.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비폭력으로 해야 됩니다. 폭력을 없애야 돼요. 볼게요. 간디와 그 일행은 소금을 직접 만드는 비폭력이고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금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테러나 전쟁 이런 형태로 그 법이나 정책이 별로다, 부정이하다라고 알리는 것은 이제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볼게요. 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읽으면서 표시. 1930년대 이제 최근이었네요. 불과 100년 정도 전에 인도가 있는데 이제 영국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요. 영국으로부터 항상 소금을 수입해야 되고 소금의 50%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금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인도의 가난한 농민은 소금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간디가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죠. 영국 정부에 소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다음에 그래도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뒷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소금법에 대한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의 제자와 지지자들과 함께 직접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행진을 합니다.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행진은 이제 비폭력. 영국 정부에 이제 항의하는 행동이 바로 걸어다니는 거였죠. 워킹. 3주간의 이제 행진 끝에서 동쪽 해안에 도착해서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었고요. 이때 이제 경찰이 곤봉을 후드르면서 이제 소금법을 어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지만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게 한 거, 요구한 것부터 이렇게 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처벌을 인정. 근데 요즘에는 처벌 감수 이렇게 안 나오고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 이렇게 필기해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내용. 시민 불복종의 방법이니까 정당화 조건 이거 이제 통합사회 때 많이 공부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대라고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확실히 시정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다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해진다 라고 할 때 시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때마다 그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간디와 일행은 위반 행동에 대해서 쓸까요? 네, 위법행위였고요. 범법, 법을 이제 어긴 거죠. 이 말 쓰지 말자 얘들아. 위법행위였고, 다른 말, 적법 행위이거나 합법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이 처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 어려운데 밑줄 한번 가볼게요. 시민불복종은 원래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임이 이게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의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운동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받거나 그런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법,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네, 법체계를 존중하려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법과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지. 네, 정치 체제를 개혁. 선생님 글씨 틀렸어요. 개혁은 I죠. 네, 개혁, 변혁 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중요해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선배들이 많이 틀리는 거. 정치 체제 자체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다. 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볼까요?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 나와 있어서 여기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원전 탐구 같이 할 텐데요. 원전 탐구는 소로와 롤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싱어는 바로 수특에 나와 있어서 여기 넘겨서 네, 여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교과서 108페이지입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이렇게 이제 수능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시민불복종을 이제 이야기한 가불 사상가 이야기를 두고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는 점 아시죠? 생활과 윤리 시험 문제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점에 이제 주목해서 이 페이지 같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소로가 이제 옛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롤스가 요즘 사람. 2000년대. 그래서 이제 소로의 그 미국, 롤스의 미국, 시민불복종의 이야기가 조금 롤스에 와서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어져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로는 이제 양심의 근거에서 개인의 양심의 근거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법을 즉시 불복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기해야 될 단어 먼저 표시할까요? 네, 정의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인간. 또 나와 있고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양심. 네. 좀 밑으로 와서. 네. 너무 중요해서 양심. 네. 표시할게요. 자, 먼저 소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에 대해 존경심을 키워가는 거 있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제 순종적인 국민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양심을 이제 키워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우리가 먼저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네.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시민은 뭐죠, 여러분? 네, 법 잘 지키고 그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존경심 싫어해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맡을 권리는 나의 유일한 책임과 의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바로 행동하는 것. 집단에는 이제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양심적인 집단이 된다. 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법을 그냥 무조건 비판 없이 지키기만 하면요.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싫어져.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밑으로 내려와서 네, 좀 서로가 표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대요.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 네, 책 이름은 소로의 시민불복종. 제시문은 이제 소로가 쓴 밑줄 한번 가볼게요. 네, 시민불복종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시문이 나오고 누구죠?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갑이나 을로 소로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 이제 암기해야 되고요.
그는 불의한 법은 세상에 있다. 바꿔 말하면 뭐죠? 네. 세상의 모든 법은 법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 이제 국가에서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있는 모든 법이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건 너무 거칠지만 모든 법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세금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돈을 정당하게 걷어서 네, 그 돈을 이제 전쟁을 하는데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정의한 법이겠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네, 옳다고 행하는 일을 당대의 법이 막고 있다. 그는 국가가 불의한 일을 시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시민은 그런 국가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적극적으로 시민 불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양심에 따라서 중요한 말, 개인의 양심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법이 부정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불복종하는 것. 안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법 저랑 맞지 않는데요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즉시 거부해야 되고요. 그거는 하나 더 쓸게요. 네, 모든 법에 해당됩니다.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하여 즉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소로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롤스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네, 소로 여기 나와 있죠? 네, 볼까요 한번?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네, 미국의 사상가이자 수필가라서 글을 이렇게 잘 쓰나 봐요. 옛날 사람. 시민불복종 사상을 이제 전개했다. 실제로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면서 이런 책을 썼다. 네. 아 멋있네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세금을 받으러 온 세금 징수원에게 나는 이제 전쟁에 사용하는 이런 세금법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철컹철컹 되고 시민불복종이라는 책도 쓰고 이런 시민불복종의 기원이 되신 분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진짜 외워야 되는 사람 롤스. 정말 수능에 항상 나옵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 볼게요. 사람 이름 암기하시고요. 불복종. 네. 근데 지금 소로의 주장과 조금 달라요. 정당화 여부,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법이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법이 아니고요. 부정의한 일부 법입니다. 쓸게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양심,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정의감, 정의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일부의 법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단들을 많이 써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짠. 네.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 네.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네. 현존 체제라고 하는 건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말해요. 필기해줄게요. 네. 이미 이제 민주적이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회, 정치, 체제 자체는 이제 정의롭습니다.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네, 선생님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정당성의 원칙 동그라미 어떤 원칙이냐면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어떤 원칙에 따라서 불복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 표시할까요?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제목이 바로 이 문장이네요.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요.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초할 수 없다. 얘는 암기하세요, 여러분. 롤스에는 이제 개인적인 양심으로부터 물론 출발해서 다수의 정의감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걸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라서 지금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지워볼게요. 시민 불복종 빨간색으로 너무 중요해서 네.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고요.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안 되고 집단의 이익도 안 됩니다.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롤즈의 정의론. 네, 기본적인 평등의 자유. 이거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너무 중요해서 표시해 볼게요. 네, 그 정의의 원칙 중에서 우리 같이 배웠던 분배 정의 단원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라고 해서 정의의 제 1원칙이었어요. 어떤
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나 정책이 제도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바로 시민 불복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사회에서 법이나 제도가 있는데 부정의한 정도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제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나? 와 함께 두 번째 것 중에 이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었죠. 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나를 점검한 다음 이 두 가지를 침해할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 남았죠, 여러분. 차등의 원칙은요. 네.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롤즈가 저서에서 직접 밝히는데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경계가 모호하대요. 그리고 다수로 모였을 때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 불복종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살펴볼게요. 네, 그는 부정의한 법이 어떤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심각하게 위배할 경우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네, 연결하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흐려서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네, 정의에 관한 명백한 침해에 국한돼야 된다. 그래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공정한 글씨를 얇게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침해할 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선생님하고 수특으로 넘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특강 프린트 92페이지고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외워야 되는 사람 소로 여기 네 이렇게 표시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롤스고요. 그 다음에 소로고요. 싱어인데 반드시 나오는 사람은 롤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선생님 필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억나시죠?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그리고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동이니까 필기해 볼게요. 네. 도덕적이고 행동이다 라고 하면 맞고 도덕적 양심적 행동이다 하고 하면 맞고 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위이다 라고 하면 맞는데 위법 행동은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이다, 적법한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것이죠. 필기할게요. 그 다음에 특징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연원은 자연법에서 근거했다, 도덕률에 근거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교과서에서 살펴봤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제 인물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네, 먼저 소로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부정의에 대한 이제 적극적 무슨 뜻이냐면 부정의한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즉시 불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원전 탐구에서 먼저 인간이 돼야 되나요? 시민이 돼야 되나요? 먼저 인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 국민 돼야 된다라고 했던 제시문도 우리 배웠습니다. 간디의 내용도 우리 교과서의 지문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룰스는 개인의 양심 안 되고요. 사회적 다수에 의해서 공유된 정의관 동그라미 치시면 불복종의 기준, 근거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그러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법이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 선생님 여기 라임을 살려서 표시해 볼게요. 모든 법이 아니라 부정의한 일부 법에 대해서 즉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하는 점. 그럼 이제 부정의한 일부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우니까 다른 색깔로 바꿔서 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2원칙의 두 번째였죠. 공정한 기회 균등
글씨가 왜 이럴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에 지금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반대로 차등의 원칙은 롤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핵심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싱어의 내용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따가 필기 한번 해볼까요?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플러스 손해를 계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싱어가 현대판 공리주의자예요. 점 하나 그리고 암기하세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선인 것이 이제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같고요. 일반 공리주의자들과.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 불복종 전과 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후에 이익이 올라가야 되고요. 효용이 올라가야 되고,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결과가 좋아야 그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하면 안 되고요.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싱어한테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시민 불복종 이후에 결과를 중시한다.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 밑에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소로와 롤스만 나오면 엄청 쉬운데 싱어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 어려워졌어요. 네, 싱어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은 이 제시문 읽고 갑을 중에 누구냐고 하면 싱어라고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입니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하면서 비폭력 인정,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처벌 수용,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네, 존중이니까 여러분 이거 어렵죠?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민주적인 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정치 체제 인정.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의 법을 일부의 부정의한 심각한 법에 대해서는 이제 싱어가 시민 불복종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싱어의 단서가 나오는데요.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니까 지금 공리주의자 맞죠? 네, 크기를 고려해서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 바로 계산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공 가능성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익이 더 클 경우 악의 크기, 감소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가 있는데 이걸 함으로써 그 악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이걸 계산해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 싱어의 실천윤리학 책에 나오는 것이죠. 싱어는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 해결을. 그렇지만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폭력으로 해야 되면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중요해서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네,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결과에 대한 처벌 수용. 맞죠? 그 다음에 이러한 비폭력과 처벌의 감수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사람들의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한 민주체제, 정치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의 체계 안에 있는 행동인데 내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우리 사회 정의 단원이잖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 시민 불복종을 한다, 이 뜻입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맞죠? 네. 그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네, 암기 너무 중요. 싱어 공리주의 암기하시고요.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봐야 된다. 이것도 외울게요. 결과 중요하고요. 이익 중요하고요. 이 페이지도 그대로 암기하시면 정말 싱어에서는 틀릴 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당화 조건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 근데 여러분 이 5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모두 나는 yes, no, yes, no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싱어는 이제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도 다르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실천 윤리를 하시는 분이랑 달라지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맞는지 아닌지를 표시하시고 모든 학자들이 이 5개의 조항에 대해 대답한 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해 두세요. 생존 잘하는 방법이에요.
모두가 뭐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입장에 대해서만 깊게 탐구하는 것.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동선을 다시 최후의 수단 말고요. 여러분 그 비폭력을 추구하는 것,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처벌을 감수한다는 내용. 이렇게는 지금 공통점으로 할게요. 소로와 롤스 그리고 싱어의 공통점. 처벌도 감수하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위반하면서 또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점. 요거 같이 공통점으로 묶어놔주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 민주 체제를 인정하는 것, 법의 지배 안에 있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점, 합법적인 방법 모두 사용했는데 안 된 경우. 이거는 지금 소로랑 롤스 차이점이 있었죠. 필기하시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 이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안 된다.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공익이 목적이다. 이것도 이제 소로 롤즈 싱어의 공통점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동선 추구하는 게 이미 시민 불복종의 개념 안에 들어 있으니까 반드시 꼽아야 된다고 한다면 비폭력, 공개성, 처벌 감수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소로와 롤즈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입장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누군지 살펴볼게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법에 대한 존경심 싫어하고요. 정의에 대한 존경심 좋아한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싫어해요.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이해할 수 있는 소로죠. 소로. 밑에는 당연히 이제 롤을 쓰겠네요. 선생님이 소로 아니면 롤즈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읽어볼까요?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이미 민주적인 사회, 거의 이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어요.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이라는 체제 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 그래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제도나 법이나 정책 일부의 것들을 이제 변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이건 X. 소로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된다.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고 롤즈는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은 정당화되는데 개인의 양심은 안 되고요.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된다. 공유된 정의관 이런 거 이제 암기하셨죠? 아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 점에서 소로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요. 개인의 양심 나오면 무조건 롤즈는 이제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양심 많은 롤즈한테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양심으로부터 출발한 공유된 정의감 이건 또 되는데요. 그냥 양심만 가지고 즉시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이 이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할 때 너무 이제 한쪽에 쏠려서 단어, 키워드, 단어 양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 마시고 맥락과 흐름 통해서 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생활과 윤리, 사회와 정의 단원입니다. 시민 불복종을 마지막으로 사회와 정의 단원을 마쳤고요. 다음에 교정적 정의만 배우면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기말고사 대비하시고 또 수능, 모의고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